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 오늘도 속초의 동아서점의 대표 김영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건입니다. 네. 자, 속초 입문 여행. 대한민국 도슨트 속초 김영건 대표와 함께 대표님과 함께 떠나보는 속초 여행. 오늘 이제 마지막 3부입니다. 자, 어디부터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오늘은 청초호라는 호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청초호. 네. 네. 속초에 호수가 두 개 있거든요. 청초호랑 영랑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 두 곳 다 지리적인 명칭은 석호라고 부르는 호수예요. 석호. 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바다에 인접해 있는 곳인데 과거에는 땅이었는데 바닷물이 유입돼서 들어왔다가 유입돼 들어온 통로가 막히면서 호수로 만들어진 곳이죠. 네. 짭니까? 네, 짭니다. 바닷물이기 때문에. 오, 그렇군요. 네. 특이하네요. 네. 오, 석호. 네. 그중 청초호라는 곳은 특히 속초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호수인데요. 왜냐하면 이 속초라는 도시의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어요. 네. 속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청초호가 둥그렇게 있고요. 네. 청초호 주변으로 시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네. 오. 굉장히 특이하죠. 특이하네요, 이거.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청초호가 물론 과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풍경이 아름답고 또 깨끗한 곳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바다로 바로 연결된 동해 바다로 바로 연결된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항구로서 주로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들어와서 좀 머무는 곳으로 네. 만 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네. 바다 쪽에다 그냥 놔두면 폭풍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예. 50년대, 60년대에는 그 황금기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는 항구로서 주로 이용이 되었던 곳이어서 네. 그 주변에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호수 일대 환경이 많이 파괴화됐어요. 생활하수 나가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청초호를 책에도 썼지만 속초를 품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속초에 있는 과거에서부터 속초의 모든 오물과 생활 하수, 찌꺼기들을 다 받아내면서도 지금까지도 속초 시내를 품고 있는 그런 호수. 그래서 아주 중요한 호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바다도 아닌 이 호수의 자정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 많은 그 속초에 말하자면 부유물들, 잔여물들을 받아내면서도 네.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는. 네. 말하자면 이제 속초의 그래서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네. 어떤 그곳을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네.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지금은 뭐 환경은 굉장히 괜찮은 거죠. 지금은 사실은 이 청초가 계속 그런 상업지구로 계속 발전을 해왔고 또 99년도에는 관광 엑스포도 이 청초호에서 열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초호를 둘러싸고 개발해야 되느냐 보존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 대립이 과거에서부터 끊이질 않았어요. 네. 지금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저도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 가깝지만 그래도 속초라는 곳이 왜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왜 사람들이 속초에 오는가 이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은 속초의 자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초의 산과 바다, 호수라는 대자연이 속초라는 도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속초가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세세한 방향까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 속초의 방향도 큰 방향에서는 어떻게 이 자연을 지속 가능하게 속초라는 도시와 함께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갯배 선착장이라는 곳을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갯배가 뭔가? 갯배라는 혹시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주 옛날에 네네. 나왔던 이 드라마를 이 청호동에서 찍었거든요. 속초에. 아, 거기 속초에서 찍은 거군요? 네네. 어. 근데 그 갯배 모습이 간혹 등장해요. 드라마에. 아, 그게 배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다리가 끊어진 것 같은 거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걸 갯배라고 불러요? 네, 그걸 갯배라고 부릅니다. 오. 이 갯배가 다리가 끊어진 것처럼 참 어설프게 저것도 배야라고 보일 수도 네. 있는 널빤지처럼 보이는 형태지만 사실은 속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어요, 과거에. 그 실향민들이 처음 모여 살았던 아바이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청호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청호동과 속초 시내가 그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7번 국도가 놓이기 전까지는 아바이 마을에서 속초 시내까지 장을 보거나 뭘 하려고 나오려면 이 갯배를 타고 나와야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짧은 그 물길을 이제 그 네. 왔다 갔다 하려면. 네. 굉장히 독특한 게 그 짧은 물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실제 배의 성격보다는 아주 잠깐 타는 교통수단의 성격이 강해서 탄 사람들이 직접 쇠고랑 같은 걸 들고 직접 운전해서 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봤을 때 그 뭐 특별한 동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네, 동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당기거나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가는 거. 줄에 묶여 있고 네. 그 줄을 탄 사람들이 직접 당겨서 끌고 가는 아, 방식입니다. 특이하네요. 네. 그게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7번 국도가 놓이고 또 그 뒤편으로 설악대교라는 큰 다리가 놓여서 사실 대부분의 속초분들은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을 하지는 않게 됐고요. 교통수단으로서 이용했던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고 지금은 관광 상품으로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이런 것도 있어? 신기하네 하면서 많이 타보시고 인증샷도 찍으시고. 사실은 이제 동해 쪽 풍경이 아니라 남해 쪽 풍경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속초가 드라마 좋아하셨던 분들에게 또 그리고 아주 독특한 과거의 어떤 교통수단의 모습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갯배. 본인이 다 땡겨서 가야 되니까. 사실은 원래는 제가 어릴 땐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땡기시더라고요. 왜 안 가지? 이러면서 서가지고 다들. 아,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 한 분이 혼자 계속 힘겹게. 그래서 저는 탈 때마다 같이 땡기고. 다 같이 당기는데. 그러니까, 여기 사진이 있네요. 네. 이런 무심한 사람들 같아요. 다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 그걸 모르시니까. 밀짚 모자 쓰신 분만 혼자 땡기고 계시네, 지금. 앞으로 속초에 가시면 같이 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또 그것도 추억인데. 네. 그죠? 우리가 오리배는 그렇게 그 페달을 밟아대면서 왜 갯배는 안 땡기는 건지. 오리배보다 덜 힘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자, 갯배. 이 갯배를 타고 근데 갈 수 있는 데가 뭐가 있나요? 이게 단순하게 갯배 자체만이 뭐 그 관광상품이라서 네. 왔다 갔다만 하면 좀 허무하니까 이걸 타고 네. 뭐 저쪽으로 건너가면 뭐 볼만한 게 있나요? 건너가면 아까 말씀드린 아바이 마을이라고 부르는 실향민들이 최초로 모여 살았던 그 동네가 나와요. 네. 네. 그 동네에 가면 진짜 지금의 속초는 많이 바뀌었지만 이곳은 아직도 실향민들이 살았던 거주했던 그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바닷가 근처까지 나가면 오징어 할복장이라고 해서 오징어 할복을 해요? 네, 오징어 배를 잘라서 내장을 빼서 이제 아, 그걸 오징어 할복장이라고 불러요? 네네. 살벌하네요, 이름이. 아니, 할복. 나는 오징어가 자기가 혼자 할복한다는 줄 알고. 아, 그러니까 오징어 배를 가르는 곳이다? 재밌네요, 속초. 네. 오징어 할복장. 할복장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아, 아바이 순대가 그 오징어 오징어 안에다가 뭐 이렇게 넣는 거죠? 네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이 아바이 마을의 거주지들의 특징은 그 도로가 있으면 참 슬픈 얘기인데요.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바로 문이 있어요. 집 문이. 아, 그럼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앞에 차도예요? 사실 뭐 차도까지는 아니고 차들도 다닐 수 있는데 그냥 도로다? 네, 그냥 도로. 담이 없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집을 지어서도 안 되고 지을 수도 없는 습지에다가 집을 지었다 보니까 그 좁은 동네에 그래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향민들의 애환 같은 것들이 깃들어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향민들이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네. 그 도로에 그냥 인접해서 그냥 습지 같은 데다가 이제 막 올렸는데 네. 그 사이로 이제 도로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네. 폭이 좁으니까 네. 그러니까 습지에서 나와서 자기들 걸어 다니던 데가 이제 도로가 돼버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참 그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조금은 네.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그 많은 공간이 다 이야기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갔을 때 속초뿐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다른 모습이라면 그곳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물어보고 또 그것을 들어보는 것도 네. 좋은 여행의 어떤 경험이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은 속초에서 가장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항무정이라고 부르는 정자입니다. 항무정. 네. 네. 정자.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무정. 학이 춤춘다라는 뜻의 정자인. 고고한 선비의 기품이 느껴지네요. 네. 항무정. 학이 춤춘다. 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요. 속초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50년대 이후부터 도시로서 시작이 되었다 보니까 그 이전에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 이전엔 도시가 아니었고 그냥 풀만 있던 동네였으니까요. 네. 근데 이곳은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곳이고요. 조선시대 때 세워진 곳이고 조선시대 때 이 항무정 근처에 상도문 마을이라는 한옥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오씨 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라고 해요. 오시성을 가진 분들이. 네. 상도문 마을에 거주하시던 오윤환 선생께서 항무정이라는 정자를 소나무 숲 안에 짓고 거기서 제자들과 뭐 시도 쓰고 읊고 강론도 하고 이런 교육의 도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이제 중림칠연처럼 그 공간의 어떤 곳에 묻혀서 이제 네. 순수 학문을 추구하면서 네. 유유자적하시던 곳이다. 네. 그래서 이곳을 가보게 되시면 속초의 다른 곳들과는 달리 굉장히 그 오래된 정치를 느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곳들은 비교적 현대에 만들어진 곳들이 대부분이라서. 시향민들이 이제 많이 네. 만들었으니까. 네. 이곳은 아주 오래된 정치를 느낄 수 있고 또 그 설악산 산 밑자락에 그 소나무 숲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딱 들어서자마자 그 정말 뭐 세월을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로 키가 크고 굵은 소나무들 사이에서 소나무 사이에 묻혀 있는 그런 특이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거 참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면 나무들 사이에 갇힐 수 있는 네. 네. 그런 풍경들. 네. 속초에 있는 항무정. 네. 의미가 있네요. 제가 동해를 다닌 지도 꽤 오래됐고 속초도 그렇게 많이 갔는데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공간들도 있고 네. 네. 문화재들이 있어서 다음번엔 꼭 이곳에 한 번쯤 네. 방문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좋은 건 이제 동화서점에 가서 말하자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대표님에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몇 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곳을 이제 방문해 보는 것도.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속초라는 본인의 어떤 고향을 지키고 있는 이야기 또 그곳에서 특히나 그 가업을 이어서 이제 책을 다루는 서점을 하고 계신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는데 네. 저희 책을 좋아하는 청취자분들에게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끝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네. 가을은 책 읽기에도 좋은 계절이지만 여행하기에도 좋은 계절이잖아요. 책 한 권 들고 여행을 아주 좋죠. 가서 사오면 더 좋습니다. 네. 특히 속초에는 책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서점이 있고 네. 또 여행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각 계절마다 안성맞춤인 그런 자연들이
넘실대고 있어서 네. 가을에 속초 여행 떠나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속초 여행 떠나실 때 대한민국 도슨트 속초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에 부산한 관광객들이 떠난 그곳에서 여러분들만의 또 아주 그 독특한 여행이 시작될지 모르니까요. 시간 나신다라면 꼭 속초 방문해 보시고 또 김영근 대표님이 있는 동아서점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부에 걸쳐서 너무 친절하고 또 우리가 몰랐던 속초에 대한 이야기, 유쾌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보다 여행의 김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